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개통된 동해남부선. 일제 위에 물자를 반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난 이곳엔 철길 닿는 곳마다 수많은 이들의 추억이 녹아 있습니다. 부산 부전역에서 경적을 울리며 출발하는 동해남부선 열차. 부산 곳곳을 거쳐 울산, 경주, 그리고 포항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동래역에 도착합니다. 그 사이사이 세월 따라 사라진 간이역들도 있지만 여전히 동해남부선 열차는 우리네 추억을 싣고 달리고 있습니다. 동해남부선의 시작은 부산 부전역인데요. 1932년 서면 간이역으로 문을 연 후 1943년 부전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에 지금의 자리에 새로 역사를 만들었는데요. 새마을 열차도 일부 운행되었지만 지금은 무궁화호만 운행된다고 합니다. 부전역은 경부선, 동해남부선, 경전선 이 세 노선을 갈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도 동해남부선과 경전선에 또 부전역에서 계속 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2004년 4월 1일 날 KTX 개통이 되면서 부산역에까지 운행되는 열차들이 부산역의 선로 한계나 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부전역으로 시종착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04년 2월 1일부터 동해남부선과 경전선의 시종착역은 이제 부전역이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대처럼 바쁜 세상에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열차는 아니라고 봐요. 열차 시간의 간격도 많이 늦을 뿐만 아니라 무궁화 열차의 특성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목적지까지 접근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해남부선 하면 떠올리는 게 해운대, 송정, 경주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삶의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타시다 보니까 또 무궁화 열차에 대한 추억들, 정치들을 가지고 이제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좀 아무래도 슬로우한 그런 철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자동차가 닿지 않는 곳이 없어지면서 굳이 기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옛날 멀리 떠나는 이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 기차. 그러나 동해남부선이 생겨난 배경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해남부선은 원래는 부산역부터 해서 포항까지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부전역에서부터 포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는 게 동해 북부선이 있는데 경주부터 해서 저 영주까지 올라간 게 동해 북부선이에요. 이제 대부분 다 보면 동해 북부선의 경우는 휴전선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 전쟁 이후에 그게 개통이 안 돼요. 그래서 동해 북부선은 지금 개통이 안 되고 동해 남부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차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본 사람들이 장이들의 나라에다가 장이들은 그 모든 물자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한반도 침략을 해서 한반도에 있는 모든 물자 그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동해 남부선이나 동해 북부선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하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산업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자기네 나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해 남부선과 동해 북부선이 생기는 거죠. 1962년엔 한국전쟁 이후 중단됐던 동해 북부선이 33년 만에 개통돼 동해 남부선과 함께 전국을 이어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동래역. 부전역에서 출발한 기차는 이곳과 해운대, 송정 등을 거쳐 공업도시 울산의 태화강역, 문화재의 중심 경주역, 그리고 포항역까지 이어집니다. 지금은 한가로운 작은 간이역에 불과하지만
1934년 건립된 동래역은 대중교통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 시민들의 발이 되어준 동해 남부선의 대표적인 기착지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동해 남부선이 이 서민의 교통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차가 많고 버스가 있은 게 그렇지만 저 동해 남부선에서 상인들 동네 시장을 전부 다 형성하는 채소, 과일 상인들이 전부 다 이 동해 남부선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울산 이하로는 꼭 필요한 동해 남부선인데 이제 이 복선이 되고 한 게 더 필요하겠죠. 외국에 나도 그런 절경은 없거든요. 오륙도 착 보면서 나가면 그런 게 많이 아쉽지. 그게 뭐 보행을 하니 어쩌니 그런데 뭐 그런 게 많이 좀 아쉬우면 이게 철도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있어요. 이곳 역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철거 예정이었지만 다행히 보존된다고 하는데요. 철도 기념물로 지정된 역사는 동래역, 경주역, 불국사역, 포항역 등 모두 4곳. 최근 역사적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보존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유일하게 철도가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승객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주로 우리 해운대나 송정, 원래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거의 다 철도를 이용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승용차도 많고 다른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그때보다는 고객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객님들이 가끔씩 동네에 내리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동해남부선이 옛날에 아주 해수욕을 한다든지 할 때는 철도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지금 또 고가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정경 부분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아쉬움 많이 갖고 있는 거로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다를 끼고 달렸던 동해 남부선 열차. 그러나 지금은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창밖 풍경이 바뀌면서 기차 여행의 묘미도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탁 트인 바다가 인상적인 송정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옛 송정역. 지금은 폐쇄됐지만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건물인데요. 1934년 무인 간이역으로 출발해 41년 보통역으로 승격되어 80년을 함께해온 역사입니다. 지금은 해운대구청이 3년간 대관해 지난 5월부터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공예작품 갤러리와 지역 신진 작가들의 도예공방, 체험교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이색 갤러리로 변신한 옛 역사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도자기도 요즘 접하기가 어려운데 가까이 있으니까 좋고요. 예뻐요. 오기를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에는 문화적인 측면이 좀 보급화 차원에서 좀 활성화됐으면 아이들한테도 저희 같은 중년 세대도 시민들도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능을 상실해 철거될 뻔했던 공간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젊은 작가들에게도 의미가 큰 공간으로 변신한 건데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곳의 창고 건물은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독특한 철제 장식의 아르누보 양식으로 건축 당시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 또한 큽니다. 일단 그냥 일반 공간이 아닌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 건물이 이제 그냥 역으로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근현대적인 가치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근현대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문화재 소속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경치도 좋고
바로 앞에 바닷가도 위치하고 있어서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반응은 아무래도 보통 요즘 추세가 뭐 새로운 걸 짓기 위해서 계속 없애고 개발하고 이런 추세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의 이런 근현대적인 건축 유산물을 없애지 않고 이렇게 새롭게 시민들과 소통하는 뭐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분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지금은 이곳을 다니는 열차가 사라졌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수탈되는 물자들이 이곳으로 직결됐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때는 부산으로 피난온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했으며 산업화 시기 서울로 떠나는 자식들을 배웅하던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그 동해남부선의 해변가 쪽, 그게 경치가 아름답고 참 좋은데 거기가 군사 보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거기에 그 청사포라는 데가 있잖아요. 청사포에서는 청사포 그 간접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그게 보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개인 땅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더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전한 거예요. 선로를 이전하고 폐선을 결정했는데 지금도 아쉬운 게 동해남부선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육지로 가요. 바다 쪽을 볼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손님들 또는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 모습이 참 좋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이미 정책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도시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동해남부선이 되어버렸죠. 문을 닫은 동해남부선역은 구 송정역뿐만이 아닙니다. 구 해운대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동해남부선에서 가장 큰 간이역이었던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팔각정 모양의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신역사가 만들어지면서 지난 4월부터 이곳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소통 공간으로 새로 개관했습니다. 참신하고 다양한 작품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구체적인 이제 그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계획이 나올 때까지 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그 문화 공간으로서 또 문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제공을 하도록 했고요. 지금도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이라든지 또 걸어서 해운대역에서 송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원 형태의 장소를 제공을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용하지 않은 지 반년이 넘은 선로는 붉게 녹슬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진 이 길엔 담소를 나누는 주민들과 가끔 그 시절의 그리움을 찾아오는 이들만 있을 뿐입니다. 저기 멀리 이제 기차 여행을 하면서 뭐 가면서 이제 옛날에는 무궁화 열차 타면은 그 경주라든지 그 큰 역에서는 많이 이래 조금 몇 분씩 있었어요. 그러면 우동도 사 먹고 뭐 오뎅도 먹고 이런 추억이 많았는데 요즘은 또 좀 그런 정서가 없더라고요. 이게 많이 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살기가 조금 이게 서울과 부산에 오고 가는 시간이 단축돼서 좋은 것도 많고 또 조금 안 좋은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과 많은 것이 달라졌다지만 그러나 좌천역의 모습은 그대로인데요. 이곳에 있는 100살이 넘은 향나무 두 그루. 80년 된 역보다 더 오랜 세월 이곳을 지켜온 이들은 나란히 서서 오가는 여행객들을 배웅하고 또 맞이했습니다. 좌천역은 동해남부선의 수많은 역들 가운데서도
아름답기로 손에 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자천역은 1934년 영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81년간 자천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천역에서는 오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오래된 은행나무, 향나무 등이 있기에 꽃과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고객분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저기 뒤쪽에 보면 우리 한분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 시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여기서 양국을 여기서 자기들이 실어 갔다면 철도 수송으로. 그 다음에 역사 맞은편에 급수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들이 그 시대부터 다 존재했던 나무들, 80년 더 된 나무, 고령의 나무들입니다. 지금도 자천역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급수탑이 남아있는데요. 증기기관차가 달리던 시절 석탄으로 물을 데워 증기를 이용해 기차를 운행하려면 일정한 간격으로 중간중간 기관차에 급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합니다. 동해남부선의 역들 가운데 증기기차에 급수를 하는 역은 좌천역과 울산역 두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역 앞엔 수십 년을 함께해온 가게도 있는데요. 이 만두집은 무려 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좌천역이 번성했던 한창 때는 오후 4시가 되면 학생들이 만두를 먹기 위해 책가방을 던져 자리를 확보할 정도로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이대를 이어온 손맛의 주인공 장병희 사장. 옛 방식 그대로 손으로 빚는 만두는 지금도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입니다. 사실 요 일대에서는 기장이나 원래 뭐 서생, 송정, 인원역에 비해가는 자천역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지금 옛날에는 자천역 같은 경우는 교통은 요지였고 또 자천역에서 내리면은 좌우로 펼쳐지는 버스가 연결돼 있고 이럴 정도로 됐으니까 그때만 해도 자천역은 굉장했죠. 일반적인 좋은 열차 특급,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완행 특급 이래 있을 때 울산서 자천역 되고 해운대 됐어요. 그 정도로 자천역이 그때는 번창했죠. 좌천역 앞에서 반백년을 살아오면서 찬란했던 그 시절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만두 맛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데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그 시절을 추억하기 위해 지금도 간혹 열차를 타고 와 만두를 맛보고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월이 변했다는 거죠. 특히 지금은 교통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뭐 나가면은 뭐 버스 온 사방팔방 안 가 버스가 다 있는데 옛날에는 유일하게 교통수단이 기차에서 내려가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자기 마을로 가는 버스 뭐 몇 시간에 한 대씩 그 교통이 중심이 된 게 역이 되다 보니까 볼 수 없었어요. 역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구 해운대역과 송정역을 잇는 동해남부선이 폐선되면서 그 활용 방안을 두고 관심이 뜨거운데요. 지금은 시민들에게 산책로로 개방됐습니다. 미포에서 옛 송정역을 잇는 4.8km의 철길. 1934년 이 구간에 동해남부선이 놓인 이후 오직 기차로만 오갈 수 있었던 길인데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이곳은 최근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여기 해운대를 처음에 와서 느낀 게 좀 높은 빌딩이 많이 생겨서 조금 삭막한 느낌이 많았는데 이런데 좀 옛날 정치를 느낄 수 있는데 와 보니까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식의 건물 높은 빌딩에 이런 숨겨진 명소가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여기 옆에 좀 바다도 있고 숲이 같이 조화를 이루니까 좀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만 보던 그런 장면이 제가 있는 듯해서 좀 순수해진 기분이랄까 그렇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기찻길을 걷기 위해 오늘도 많은 이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길 중 하나로 손꼽히던 이곳. 더 이상 기차 안에서 감상할 수는 없지만 걸을 수 있어 위안이 됩니다. 이곳은 새로 지은 해운대역인데요. 최근에 들어선 만큼 넓고 깔끔하게 꾸며졌지만 이전 후 승객은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이전의 역사보다 한산한 모습인데요. 이곳으로 옮긴 후 교통 불편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좀 불편해요. 여기는 버스가 많이 안 오고 그전에 구역에 거기는 교통이 좋거든요. 지하철도 바로 옆에 있지, 버스도 바로 옆에 있지. 버스 혼대 다 부산 시내 가는 거 다 있거든요. 그래 지하철도 그 타면 2호선 또 서면가가 3호선 탈라면 3호선 타고 1호선 탈라면 1호선 타고 너무 가까운 줬는데 여기 옮기고 나니까 조금 안 불편해. 네. 편하고 또 이렇게 천천히 가니까 그게 좀 이제 좋지요. 그게 많이 좋고 또 우리가 뭐 여행 가면 친구들하고 가면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그래 뭐 이렇게 또 앞좌석 옆좌석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또 갈 수 있고 네, 그런 게 다 좋아요. 어딘가로 떠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 기차 여행은 언제나 설레기 마련인데요. 기존의 해운대역이 폐쇄되면서 사람들은 새 역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선 내가 여기 이 부근에 사니까 엄청 좋죠. 좋은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 교통이 안 좋아서 힘드네요. 여기 버스가 노선만 이렇게 두는 버스 노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내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은데 내년 되면 이제 아마 도시철도가 온다 하니까 그때까지 좀 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 동해남부선 열차는 오늘도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싣고 떠납니다.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는 기차역.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굽이굽이 수많은 인생들을 실어 나른 동해남부선 철길입니다. 부산에서 포항까지 150여 킬로미터. 열차는 덜컹거리며 수많은 세월을 달려왔는데요. 그 길 위에서 만난 아름다운 간이역들. 긴 경적을 울리며 기차는 떠나지만 추억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